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기둥, 벽, 보, 슬라브 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 우리 기둥은 대부분 알고 있고요. 칼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로부터 하중을 지지받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압축력이 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기둥은 위에서 누르는 힘을 주로 받죠. 이게 눌리다 보면은 이게 어느 부분이죠? 이 중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벌어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은 압축력을 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띠철근 기둥 주근의 최소 철근 개수는 4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띠철근 기둥이 뭔지, 이것은 보통 사각형 기둥을 띠철근 기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각형. 왜 띠철근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둥 방향으로 가는 세로 부재를 주근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지 말라고 허리띠 마냥 잡아주는 이것을 띠철근이라고 해요. 그럼 최소한 기둥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을 위에서 보면은 철근이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주근이요. 그런데 정말 최소한으로 했을 때 4개는 되어야 띠철근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띠철근 기둥은 최소 4개, 주근 개수가 최소 4개. 그리고 나선형 철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라처럼 동그랗게 되는 이런 철근이에요. 그래서 띠철근은 허리띠처럼 감아주는 거라면 나선형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원형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는 있어야 원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았을 때 사각형처럼 감겨버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띠철근 기둥의 최소 단면적이 우리는 600제곱센티미터로 가지고 있고요. 띠철근 기둥의 최소 두께는 20cm라고 합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이것은 이렇게 띠철근 기둥이 있으면 한 변이 최소 20cm, 그리고 나머지 변은 최소 30cm가 되어야 이 단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최소값이고요. 자, 띠철근 기둥을 대체 왜 넣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근이 4개가 이렇게 있고요. 허리띠 감는다고 했죠. 띠철근. 이렇게 감는 이유는 압축력이 발생했을 때 주근이 휘어질까봐 좌굴 방지라고 하는 건데, 휘어지는 거랑 다른 게 좌굴은요, 이렇게 세로로 가는 부재를 이렇게 눌렀을 때, 압축력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팍 꺾이는 것이 좌굴이에요. 서서히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탁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채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지금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기둥 주근의 간격도 요거 좀 외워두세요. 수치적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이렇게 만약에 주근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요 사이의 간격은 4cm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또는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D16에 지름을 쓴다면 곱하기 1.5를 해서 그것보다는 더 사이가 멀게 해줘야 돼요. 좁은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너무 좁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자갈 같은 것들이 끼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띠철근 간격도 좀 알아두겠습니다. 아래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써야 돼요. 이것은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기둥 주근 지름의 16배 이하로 해야 되고요.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그리고 기둥 단면의 최소폭, 만약에 20이면은 띠철근 요 간격도 20 이하,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둥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단면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띠철근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근의 좌굴 방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철근은 압축력이 약한데 세로로 압축력이 발생됐을 때 순간적으로 꺾여버리는 것을 좌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한다 라고 했고, 띠철근 기둥 또는 사각형 기둥의 주근을 최소 몇 개 이상? 4개 이상. 사각형이니까요. 나선형은 6개 이상. 자, 띠철근 기둥에서 축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은 철근 지름의 몇 배 이상인가? 라고 지금 또 물어보네요. 우리 아까 그 사이즈 앞에 나왔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띠철근 기둥 주근 간격, 제가 왜 주근 간격을 보러 왔냐면 축 방향 철근이나 주근이나 같은 말이에요. 주인공 근. 축 방향이라는 것은 기둥의 축은 이렇게 위아래로가 제축 방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주근이에요. 주근은 4cm 이상으로 하거나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에서는 축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주근을 보러 온 이유는 축 방향 철근이나 주근이나 뭐 그 말이 그 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축 방향 철근은 주근, 좀 비슷한 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띠철근의 수직 간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기둥 단면의 최소 종방향 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인데 우리 지금 종방향이나 제축 방향이나 주근이나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은 요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철근 콘크리트 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큰 보와 작은 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은 큰 보, 보와 보 사이에 있는 것은 작은 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보는 바닥 슬라브에 어떤 하중이 실리면 그것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보는 가다, 작은 보는 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로 슬라브의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전달하거나 작은 보로부터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보는 슬래브의 하중을 지지해 주고요. 큰 보로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중의 분산을 위해서 짝수로 설계할 것. 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보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작은 보가 중간에 딱 하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중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꺾이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최소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되도록 해서 짝수로 힘이 좀 양쪽으로 균등하게 가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짝수로 설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의 주구는 D13 이상으로 쓸 거예요. 우리 건축에는 D10부터 사용을 하는데 보의 주구는 그보다 좀 두꺼운 D13부터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워주시고요. 자, 보의 느끈, 스트럽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트럽, 전단력에 저항한다는 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양단부에는 촘촘하게, 중앙부에는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단변 방향의 4분의 1 부분이 단부, 끝부분이 되고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단부가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4분의 2는 중앙부가 됩니다. 이 보를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둥이 받치고 있는 힘의 방향, 그리고 위쪽에서 하중이 발생하는 방향,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힘의 방향이 안 맞아요. 힘의 방향이 딱 맞는 경우에는 바닥에 깔려있는 슬랩은 계속 바닥으로 하중이 가기만 하고 아래쪽에서 받치기만 해서 이것은 힘의 방향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쪽에서 받치고 있고 위에서 힘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안 맞아요. 그러면 전단력이 잘라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단력은요, 이 끝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단부에서. 양쪽에 있다고 양단부. 중앙부에서는 이게 좀 허공에 떠 있기도 하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바로 만나지는 않아요. 단부에서 바로 만나지. 그리하여 우리 단부에는 이 늑근을 촘촘하게 배치를 하는데요. 늑근을 한번 보시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띠철근을 눕혀놓은 것 마냥 생겼어요. 요렇게 반대쪽에도 띠철근을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근을 좀 촘촘하게 잡아줘서 이 부분 잘라지려고 하는 힘을 이 스트럽 늑근이 잡아주게 되는데, 이 늑근이라는 말도 보시면 약간 늑막, 갈비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 이렇게 단부에는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전단력에 저항을 하게 되고, 중앙부에서는 전단력이 그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배치를 해요. 자, 그리고 전단력이라는 말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단부가 무엇인지, 왜 촘촘하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방향이 안 맞아요. 이렇게 꼬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라지려고 하는 힘, 전단력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끝부분 이 기둥과 보가 만나는 단부에다가 늑근을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단력을 보강하여 보의 주근 주위에 둘러감은 철근이고요. 구부림 각도를 135도로 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린가? 주근은 이렇게 가거든요. 주근이라는 것은 인장력에 바로 저항을 해야 돼요. 인장력. 이렇게 힘이 발생되면은 우리 인장력은 이렇게 좀 멀리 가서 기다리는 모양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주근이라고 하는 좀 제법 굵은 아이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들어가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인장부면 이 반대편은 압축부라고 해서 조금 덜 들어갑니다. 철근이. 여기 4개 들어갔다면 밑에는 하나. 중앙부는 밑에 4개 들어갔다면 위에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인장 측의 반대, 이 비어있는 부분을 압축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조금 덜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근을 먼저 배치를 하고 늑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근이 이렇게 기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늑근이 네모난 모양이라면 갖다 끼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잘라서 봤을 때 주근이 단부에서는 위에 많이 지나가고 있죠. 밑에는 적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늑근이 둘러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비읍자처럼 먼저 넣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던 아이를 이만큼 구부리는 거거든요. 그 각도가 135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 이제 철근을 이렇게 덮듯이 해서 하나의 늑근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이 밑에 있는 아이가 135도만큼 기울인다고 해서 여기 135도 구부림 각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단부, 양단부에서는 촘촘하게 전단력이 발생하니까 중앙부에서는 느슨하게 성기게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격도 문제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최대 600mm 이하예요. 요 사이 간격 3뼘 이하. 그리고 이 보 높이의 절반 이하. 근데 현장에서 보시면 이 사이가 잘 안 보일 만큼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 아까 그 기둥 주근 간격, 띠철근 간격 외웠듯이 이것도 이 늑근의 간격을 물어볼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보의 춤, 높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잘라서 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가 발생을 해요.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보의 높이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보의 높이는 이까지, 이만큼이 보의 높이가 됩니다. 그 보의 높이는 기둥 간 사이, 스팬이라고 했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이게 대부분 보 높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요. 굽힘 철근에 휘어 올리는 위치는
보 안목 길이의 4분의 1 부분입니다. 굽힘 철근, 이렇게 철근을 굽혀서 시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단부에는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위쪽에 인장력이 발생되고, 중앙부는 힘의 방향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인장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안목 길이의, 안목 길이라는 것은 눈, 안, 눈, 목,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 중심거리가 아닙니다. 중심거리 아니고요. 이 부재 안쪽에서 안쪽까지 4분의 1 위치에서 이렇게 굽혀 올리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복근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된 것은 인장 철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근은 인장력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누른다면 이 부분 아래쪽이 벌어지려고 하는 인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측 철근에, 인장측에 철근 배근을 하면 되는데, 이 보는 너무 중요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인장측에만 했더니 너무 불안해서 압축 측에도 철근 배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압축 측 철근은 대체 왜 넣는가? 철근의 역할은 인장인데 이 압축 측에는 철근을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넣게 되면 장기적인 처짐도 감소되고, 연성거동, 연성파괴, 연성고동 뭐 이런 게 있는데 천천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것을 천천히 파괴되는 것을 조금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어쨌건 좋은 거. 그래서 그리고 느끈 설치가 용이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압축 측 철근도 이렇게 넣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넣고요. 대신에 단면을 잘라보면 이 단부는 위쪽을 촘촘하게 배근을 한다면 압축 측은 느슨하게. 중앙부 잘라볼게요. 중앙부는 아래쪽에 인장철근이잖아요. 촘촘하게 놓고 위쪽을 느슨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복근보, 이것도 복근보죠. 복근배근 했다 라고 하는 거고, 압축 측에 철근을 넣으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철근 가공에서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각도를 135도로 하는 것. 아까 그림으로 봤었고요. 이렇게 비읍자처럼 만든 다음에 135도, 135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자 씌우듯이 하는 것이 느끈이라고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 철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순보, 복근보 말고요. 단순보. 인장력에 저항하는 제축 방향 철근을 보의 주근이라고 한다. 보를 옆에서 봤을 때 힘의 방향이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을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했어요. 제축 방향이라는 것은 보가 가는 방향을 제축 방향, 기둥이 가는 방향은 이거죠. 두 번째, 중요한 보로서 압축 측에도 철근을 배근한 것은 복근보라고 했지 단근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전단엽 보강을 위하여 보의 주근에 둘러감은 철근을 느끈이라 한다. 좋은 말. 느끈은 단부에서 촘촘하게, 중앙부는 느슨하게, 단부 촘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좋은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지중보. 이 말은 그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왔는데 문자 그대로입니다. 땅 속에 보가 있는 거예요. 독립기초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만 받치는 건데 독립기초의 목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이 독립기초의 머리 부분을 주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보를 기초에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땅은 여기 있고 땅 속에 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보라고 하고요. 이 주곽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모멘트에 저항한다는 것은 이렇게 휘는 현상, 휘려고 하는 현상을 좀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민보를 캔틸레버 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를 내밀었어요. 연석보의 한 끝이나 지점에 고정된 보의 한 끝이 이 지지점에서 내민 형태인데 저는 이 지지점을 기둥 같은 걸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보는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민보는요, 기둥에서 안쪽 보가 물론 있을 것이고 이만큼 보를 내민 거예요. 그것이 캔틸레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문제에서 보시면 내민보, 캔틸레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속보의 한 끝이나 지점에 고정된 보의 한 끝이 지지점에서 내민 형태 키워드 이것을 내민보라고 한다. 예, 좋은 말이고요. 일단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고 언제 주로 쓰이냐면 한 번씩 길 가다 보면은 이런 건축물 이렇게 매스감이 큰 건축물인데 기둥이 저기 안에 있고요. 막 이만큼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여기 주차 막 하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어떻게 지었나 라고 봤을 때 이 안쪽에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기둥에서 연결된 내민 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캔틸레버 보, 내민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헌치라는 거예요. 헌치. 지중보는 위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고요. 콘크리트 단부 끝부분에 이걸 두어서 전단력과 휨 모멘트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보가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좀 두껍게 해도 이 단부의 전단력이나 휨 모멘트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이 부분에 이만큼 이 부분에도 이만큼 단면적을 늘려버리는 겁니다. 철근 배근도 막 이런 식으로 같이 휘어지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단부에서 전단력이 부족한 것을 이 단면을 키움으로 인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에서 보시면 휨 모멘트나 전단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보의 단부에 단면을 중앙부 단면보다 크게 한 거, 단부를 중앙부보다 크게 한 거, 이것이 헌치 되겠습니다.